1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각과 생명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다. 맞고요. 별에 지나가다 생성됐고 4번 보시면 생명체는 물을 제기하면 대부분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물. 유기물은 뭐야? 탄소. 탄소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물이란 말은 틀렸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래요.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였어? 산소. 두 번째 규소. 걔네 둘이 합쳐서 뭐? 규산염, 광물 이룬다 했죠. 원소가 3% 이상인 원소들의 함량을 나타낸 거래. 네. 들어오세요. 어쨌든 A는 산소 맞죠? A와 B는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원소다 맞죠? A와 B는 별의 중심부에 생성된다 맞죠? (3번) 네, 지각대기 해양 사람들의 구성하는 요소를 성분비가 큰 것부터 나타냈는데요. 처음에 산소고요. 대기는 질소. 그 다음에 해양에는 수소가 들어가 산소, 수소, 염소고요. 사람은 산소, 탄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3번 보시면 C는 빅뱅 우주. C가 뭐였는데? 수소. 빅뱅 우주 초기에 탄생하였다. 맞죠? 수소 원자. 예, 들어주시면 되고. 4번 지구 생명체에 구성하는 원소와 원소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기억 땡은 이라고 했는데 규소는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 지각에서 가장 많은 건 산소, 그 다음 규소, 그죠? 니은 수소는 해양의 두 번째로 많은 원소로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맞죠? 첫 번째는 뭐가 많았어? 수소 말고? 해양의 첫 번째? 네, 해양 첫 번째? 여기 있잖아. 어디 갔어? 표 있었잖아 아까. 해양의 첫 번째 산소가 많다고. 산소. 질소는 대기에서 가장 많은 원소고요. 별의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됩니다. 그죠? 어디까지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돼? 철 잘했어. 안녕. 5번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는 겁니다. 기억 산소와 규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맞고요.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기본 골격은 규산염 삼연체이다. 어떻게? 누가 가운데 있었어? SI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산소 하나, 산소 하나, 산소 하나, 산소 하나인데 얘네가 다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얘네들을 뭐 그냥 혼자 있냐, 아니면 단사슬로 하냐, 복사슬로 하냐, 아니면 판 모양으로 하냐, 얘네들을 그냥 다 짬뽕해 놓냐, 이런 거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진다고 했죠. 4번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규산염 광물과 비산염 광물 거의 같은 존재로 규산염이 훨씬 많아. 규산염 광물이 훨씬 많아. 왜냐면 지각에 뭐랑 뭐가 많으니까? 산소와 규소가 많으니까 얘가 훨씬 많은 거야. 네. 다음은 원자 배치 모양을 나타낸 건데요. 14번이에요. 14번. 14번 뭐지? 에헴. 네, 규소 실리콘이에요. 규소 실리콘. 그래서 규소에 해당한다. 맞고요.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 다리가 4개 있잖아. 그지? 나와 있는 전자 4개 있으니까 4개의 공유결합 할 수 있고, 디귿 광물에서 주로 산소와 결합한다. 규산염 광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 디귿 정답이었습니다. 7번 지각을 이루는 석영, 장석, 운모, 휘석 등은 땡광물이라고 하는데 규산염 광물이죠. 탄산염 광물 아니고. 땡은 광물의 규소와 수소가 땡결합을 하면서 삼연체가 다양하게 결합한 건데 공유결합하면서 하는 거고, 그 중에 누가? 휘석은 규산염 삼연체의 단사슬 구조를 이룬다. 외워주셔서 푸는 문제예요. 가운데 뭐 있다고? 가운데 SI.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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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A는 산소이다. 맞고요. B는 원자과 전자 사이다. 손이 4개라 그랬지. A, B는 공유결합한다. 공유결합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게 공유결합이라고? BB.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는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질량비가 가장 크다. 질량비가 아니라 뭐가? 그냥 개수가 제일 많은 거야. 질량으로. 질량은 누가 더 무거워? 질량은? 철. 무거운 애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 있어 다? 지구에? 핵. 알겠죠? 얘네가 무거워.
중금속들이 다 핵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 할 때 얘기했었고요. 예, 마그네슘이랑 산소교소가 있었대요. 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얘는 음전하였지.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돼? 0 되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맞는 거고. 독립형 구조의 광물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얘네랑 만나니까 얘가 그냥 다른 애들이랑 안 붙잖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애들이 안 붙잖아. 그러니까 독립형 구조가 된다는 거고. 결합해서 생성되는 광물의 예로는 석영이 있다 라고 했는데 석영 아니고요. 독립형 구조 누구였어? 감람석. 감람석. 외워야 돼. 그림은 규산염 삼연체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있는 거죠. 두 줄. 그죠? 복사슬 구소. 기억이고요. 대표적인 광물로는 장석이 있다는데 누가 있어? 각섬석. 각섬석. 이 구조가 나타내는 광물은 석영보다 풍화에 강하다? 아니야. 석영이 제일 세.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의 이쪽 독립구조랑 단사슬이랑 복사슬이랑 판이랑 그 다음에 뭐였어 이거? 망상. 석영은 망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세다 그랬죠. 얘는 뭐야? 판이네. 판이고 얇은 판 모양이고 힘을 주면 쪼개짐이 있고요. 대표적인 광물로는 흑모모가 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규산염 산소가 4개를 공유한다 그랬는데 규산염 사연체가 산소 4개를 공유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이 규산염 사면체지 얘가. 여기랑 산소 하나, 여기 산소 하나, 여기 산소 하나. 몇 개? 3개 공유하는 거야. 3개. 아시겠죠? 네, 3개 공유합니다.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인데요. 얘는 뭐야? 혼자, 독립. 얘는 단사슬. 가의 예로는 감람석이 있다. 나의 예로는 휘석이 있다. 그죠? 나는 사면체 간에 산소 원자가 공유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유하는 겁니다. 산소, 규소가 아니고. 시험에서 한 문제 풀려고 외우는 거긴 하지만 외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원자가 전자 사이다. 얘는 산소네요. 탄소네요. 탄소. 6번. 별의 중심부 생성되고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하는 거 맞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골격을 형성하고 원자 한 개당 4개의 수소와 결합할 수 있고 그러면 CH4 되죠. CH4. 메테인. 그림은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CH4. 이게 메테인이네. 메테인 분자 맞고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다. 금속 결합 아니고요. 공유 결합. 수소 원자 대신에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맞죠? 여기 막 Cl 오고 막 Cl 오고 Cl 와가지고 사염화탄소 막 이런 거 만들어지고 막 있었잖아. 그지?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디귿이요. 가는 사슬. 얘는 뭐죠? 가지. 얘는 이중결합. 이런 거였죠. 가는 가지 모양이다. 아니고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맞고요. 탄소와 탄소는 이중결합을 하기도 한다. 이중결합도 하고 무슨 결합도 해? 삼중결합도 하는 거야. 알겠죠? 16번 표는 지구의 물질 중 질량비가 2% 이상인 금속 원소를 나타낸 건데요. 철, 마그네슘, 니켈. 이 원소들의 기원을 2가지로 나눠서 써보자. 철과 마그네슘은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인해 생기고요. 니켈은 더 무거워.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 마그네슘, 니켈 얘네들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다 어디에 많아? 핵에 많아. 핵에. (17번) 규산염 삼연체를 이루는 2가지 원소를 쓰고 규소산소지 뭐. 규산염인데 지각에서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다양한 결합으로 규산염 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구조의 결합으로 규산염 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18번) 가와 나에는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가는 단사슬, 나는 망상. 풍화에 더 강한 것은 망상. 왜냐면 공유결합을 하는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19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물질은 모두 탄소를 이루는 기본 골격인데요. 이와 같이 탄소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가 4라는 거고요. 탄소의 화합물의 결합 규칙성을 관련지어 서술하자 했는데 최대 4개의 공유결합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연속적 결합이 가능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팔이 4개라서 여러 가지 결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 왔어. 그래도 금방 왔다잉. 실력 없. 네. 그림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건데요. 지구를 구성해 제일 많은 거 뭐야? 지구에 제일 많은 거 철. 그 다음 많은 건 산소. 그 다음은 규소. A는 지각에서도 가장 많습니까? 땡. 어디에만 많아? 지각 아니고 핵에만 많아. 핵. B와 C는 규산형 광물의 주요 원소이다. 맞죠? 원소 A, B, C는 모두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었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네,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가는 단사슬, 나는 복사슬. 가는 복사슬이다. 땡. 나는 감남석의 기본 구조에 해당한다. 복사슬 뭐였다고? 갑섬석이죠. 감람석이죠. 아, 감람석. 아니지. 감람석은 이게 독이고 독, 그죠? 얘는 감섬석이라는 거지. 맞아요? 어쨌든 틀렸어.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그랬는데 많죠. 얘는 왜냐면 얘가 여기서 하나, 둘, 3개 공유하고 있어. 2번.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이 아니야. 물이 탄소화합물이 아니고요. 1번은 녹말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아니고 이건 아미노산 아니고 단당류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요. 단백질은 단당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되겠네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체고 녹말은 단당류의 결합체입니다. 인지질은 체내 에너지원의 기능을 한다. 네, 맞죠. 중성지방은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결합하여 인지질은 체내 에너지원의 기능을 한다. 인지질은 아니잖아.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하여 결합한다. 5번이 정답이지 않나요? 네, 5번이 정답이에요. 인지질이 아니야. 인지질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거 체내 에너지원 아니고 세포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어떤 그런 몸의 구성하는 거예요. 이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기억해 주시고. 얘 규산염 삼연체와 메테인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얘는 규산염, 여기 SI가 있고 여기 산소고 메테인은 중간에 누가 있고 탄소가 있고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수소. A는 규소, C는 탄소이다. 맞고. A의 개수 대 B의 개수는 석영이 감람석보다 작다. 아, A의 개수 대 A의 개수가 뭐지? A가 SI, B의 개수는 O. 석영이 감람석보다 작다.
석영은 망상이잖아. 이거 망상. 감람석은 독립이잖아. 독립. 그죠? 개수로 생각하는 거야. 석영이 감람. 이것분의 이거는 그 망상일 때 문제가 더럽네. SI분의 5랑 독립일 때 SI분의 5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망상은 산소들끼리 공유결합을 많이 하고 있지. 그러면 산소가 SI보다 많아 적어? 많아요. 독립은 적어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이 비율은? 망상이 더? 석영이 감람석보다 작다. 석영이 감람석보다 작다. 비율. 석영이 감람석보다 작다. 이쪽이 더 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망상. 한소가 더 적어. 자, 이쪽이 더 큰 게 맞죠? 왜냐면 얘가 공유결합을 더 적게 하니까. 산소가 그냥 더 많이 혼자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수학을 해야 되네. 어렵네. A, B와 CD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5번이 정답이고요. 가와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일부 모형을 나타낸 거고요. 탄수화물, 단백질입니다. 가나는 탄수화물이다. 그죠? 까만색 있잖아. 까만색 탄소 있잖아. 그치? 가와 나는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이것도 맞고. 탄소는 수소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5번이고요. 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으로 넘어가는데 딱히 필기가 여기서부터만 있네. 네. 네, 생명체 구성 해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첫 번째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고 지질 있고 핵산이 있다.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야? 맞아. 탄소가 중요하지. 얘는 일단 뭐로 사용돼? 에너지원. 종류로는 포도당,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있다 라는 거예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고 얘는 탄소랑 질소를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원이에요. 생명체 구성물질로 뼈, 근육, 머리카락 등을 구성합니다.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으로 각종 화학 반응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헤모글로빈 어디 있지? 헤모글로빈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야. 콜라겐은 콜라겐 피부에 있어. 피부에. 알겠죠? 기억하시고.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질은 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얘도 탄소가 있다는 것이 기억하시고.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에너지원은 아까 중성지방이었고 인지질이 에너지원, 중성지방, 인지질이 세포막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핵산이고요. 핵산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기억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중요해요. 핵산. DNA와 RNA가 있다. 비탄소화합물은 물, 무기압류 있는데 보시면 돼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양. 비열이 커서 비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비열이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1도씨. 근데 비열이 커, 물은. 그래서 온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무기염료,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인, 염소, 아이오딘 같은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게 하기 전에 이제 단위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단위체. 고분자 화합물이 있어. 고분자 뭔가 고블린 같은 느낌인데, 고분자 뭐라는 거야? 많다는 거야. 많이 뭉쳐 있다는 거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분자, 많이 뭉쳐진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을 단위체라고 합니다. 단위체. 그래서 이 저분자 물질들을 단위체라고 한다는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여기가 또 중요한 말이겠네.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고 있다. 형성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첫 번째 누가 있대?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였다라는 거죠. 단위체의 종류와 연결 방식에 따라 구조와 기능의 다양한 탄수화물이 형성되어 생명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을 향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위체가 있습니다. 포도당 이렇게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막 결합돼 있어. 그래서 가지 모양 하고요. 그래서 포도당 저장하는 기능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식물의 색표복을 이루는 구성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입니다. 동화 교과서에만 나온다니까 넘어가고요. 예. 탄수화물 종류 볼게요.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이야. 얘네가 단위체인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엿당이 있습니다. 엿당, 프락토스라고 하는데, 네, 설탕, 슈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다당류는 녹말이랑 글리코젠이랑 셀룰로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글리코젠이라는 애가 있어. 글리코젠. 얘는 어디에 저장돼? 우리 몸에? 간에 저장합니다. 글리코젠 500g이랑 500g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500g? 500g 느낌이 없어? 더하기 1.5kg의 물이랑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젠 500이랑 1.5kg의 물이랑 같이 간에다 저장한다고. 그럼 총 몇 킬로야? 2kg지, 2kg. 그지?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해, 다이어트. 밥을 며칠 안 먹어. 그럼 2kg 빠져, 그지? 바로 먹어. 내가 밥을 바로 또 먹어? 그러면 다시 2kg 쪄. 왜? 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글리코젠 연소만 시키면 살이 안 빠져. 지방을 연소시키는 걸 해야 돼. 그래서 네, 싱크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라는 거고요. 글리코젠이라는 애가 있다. 첫 번째 단백질의 단위체부터 배울 거예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야? 아미노산. 아미노 애시드. 애시드야, 애시드. 산. 알겠죠? 아미노 애시드. 그래서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 이 20종류가 있다는 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겹사슬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 모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미노기 N을 기준으로 H 달려있는 게 아미노기입니다. 게임 이름 같은데. 카복실기는 COOH를 카복실기라고 불러요. COOH. C에 O 두 개랑 H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겹사슬이 있는데, 여기 다른 색깔로 하죠. 겹사슬이 있는데, 요 겹사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겹사슬에 누가 오냐? 그러니까 요 밑에 요만큼의 모양은 다 어때? 다 똑같아. 이만큼은 공통 부분이야, 공통. 이만큼은 공통 부분이고, 겹사슬이 바뀌는 거야. 요만큼이 바뀌는 거야. 그 요만큼이 바뀌는데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바뀌는 게 지금? 20개 있다는 거야, 20개. 20개의 종류가 바뀌면 얘가 아미노산이 막 바뀌어.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 네, 아미노산은 20개 있다는 겁니다.
아미노기 카복실기로 구성되어 있고 곁사슬 알 부분인데 저기 작용기라고도 하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 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여기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펩타이드 결합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되는 건데요. 펩타이드 결합 요걸 꼭 기억해요.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 뭐 이렇게 쓰는데요. 펩타이드 결합 결국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한 거야.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뭉쳐서 생겼대. 아미노산들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카복실기 뭐였냐 아미노기 그다음에 그 곁사슬이 있었다는 거야. 걔네들이 어떻게 뭉치게 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뭉치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구조예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할 때 아미노산 두 개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감수 분열이라고 감수 결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던 OH랑 여기 있던 H 하나가 만나. 그러면 H2O가 되잖아. 그러면서 감수 분열을 일으켜. 감수 분열? 아니죠. 감수 분열 아니야.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감수이긴 한데 감수 결합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형성되는 결합이고요. 문제에 잘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그러니까 결국 9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지고 물 분자 9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잘 나왔었습니다. 네, 단백질의 형성, 수많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합니다.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서 만들어지고요.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단백질에서. 그래서 이 독특한 입체 구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은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 거냐라는 건 펩타이드 결합의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로 꼬여있는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 특이하대. 이거 그 유튜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재밌던데. 똑같은 단백질인데 사람에 따라 다른 일을 해. 그러니까 인간 다 똑같은 거 같잖아. 근데 다 다르대.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거래. 어쨌든 기능이 이 입체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입체 구조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명과학 하시면 배우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미노산 1이랑 아미노산 2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해. 무슨 결합한다고 이게?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고. 그러면 뭐가 하나 빠져나온다고? 물. H2O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얘네가 연결, 뚱뚱. 그러면 그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계속 구슬처럼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진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가 반복돼서 만들어지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요. 이렇게 긴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길어졌던 걸 구부리고 접고 뭉쳐가지고 이런 식의 입체 구조를 만들어. 그럼 얘가 단백질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히고 구부러지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 입체 구조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기능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 단백질의 기능이랑 연결되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펩타이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고 단백질의 변성되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가 변함으로 고유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에 끓이면 끝이야. 그럼 맛있는 고기가 돼. 단백질은. 알겠죠? 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은 없어지고 그냥 칼로리가 되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의 형성은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한다고? 기능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백질은 헤모글로빈, 적혈구, 콜라겐, 피부, 케라틴 단백질, 그 다음 이거는 그 케라틴은 머리카락에 있는 거예요. 미오글로빈,
근육이고요. 예, 생명과학에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 겁니다. 막 길이를 막 재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다음에 실크 단백질 이런 거미줄 이런 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예. 단백질은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은 단위체인 아미노산 같지만 입체 구조와 기능이 다르다.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기 기억해주면 되겠죠.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그럼 누가 결정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누가 결정해? DNA가 결정합니다.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건데 DNA 가지고 RNA 만든 다음에 결국 뭘 만들 거냐면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땡!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원이다. 뭐야? 탄수화물. 탄소, 수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고 몸 안에 생리작용한대. 이거 뭐야? 단백질. 유전 정보를 저장, 전달, 합성, 뭐? 핵산. DNA, RNA고요. 네, 고분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뭐?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라고 한다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뭘 만들어? 폴리펩타이드.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요. 펩타이드 뒤에 결합 써있네. 펩타이드만 쓰면 되네.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요 만들어지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땡땡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땡땡의 종류는 뭐지? 아미노산의 종류. 왜 파란색 됐어? 아미노애시드. 네, 첫 번째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 그랬는데 질소는 어디에 있다고? 단백질. 땡. 단백질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까? 땡. 물이 가장 많지. 지질은 에너지원이며 세포망의 주성분이다. 맞고요. 물은 비열이 작아? 아니 커. 땡. 무기염료는 에너지원. 땡. 무기염료는 에너지원 아니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탄수화물만은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탄소화물만. 지질 맞고요. 핵산 맞고요. 단백질 맞고요. 탄수화물 맞고요. 물과 무기염류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죠.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단위체 기억 아미노산. 간은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구성할 건데 구성원소로 질소 N은 가진대요. 맞아요. 효소와 항체 수성분 맞아요.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 맞아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 핵산이고요. 단위체가 일정하게 형성한다 맞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단위체의 수가 같다. 단위체의 수가 같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및 땡 배열 순서. 배열 순서. 단백질의 땡을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 입체 구조.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같이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신소재는 안 들어가니까 또 해볼게요.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 핵 속에 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나 혼자 산다 아니고 핵 속에 산다. 핵 속에 사는 애들이 있어. 유전 정보를 저장해. DNA입니다. DNA 저장.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들은 RNA고요. RNA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혹시 알아? 3가지 종류가 있어. 뭐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근데. DNA와 RNA가 있다.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해요.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 DNA는 당이 있어. 당. 얘가 일단 기본 골격이야. 당이. 기본 골격에다가 인산을 하나 달아. 인산. 인산 P야 P. 인산을 하나 달고 거기다가 염기를 달아. 염기. 아시겠죠? 아까 걔도 작용기 달았었잖아. 그지? R. 얘는 염기를 달아. 염기가 몇 개 있냐면 A, G, C, T 4개가 있습니다. 4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DNA고 RNA는 똑같아. 당을 기본으로 해. 여기 5탄당인데요. 탄소가 5개 있는 당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당에다 인산을 다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지? 근데 염기를 다는 것도 똑같은데 염기가 누구냐면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가 똑같지? 근데 누구? 여기가 유라실이 된다는 겁니다. A, G, C, U가 돼요. 여긴 T였는데 그게 다릅니다. 2개가. 근데 뒤에서 말하겠지만 얘네가 상보적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하냐면 T랑 결합해. 여기 봐봐. 여기가 뾰족한데 여기 뾰족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뾰족한 건 아니야. 그냥 그림으로 그냥 나타낸 거야. 맞는다라는 거야. 여기는 네모난데 여기 네모나지. 그럼 얘네 둘이 맞겠지. 그지? 딱 끼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데닌이랑 유라실이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이 결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당은 디옥시리보스. 이 당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란 당이야.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고요. DNA는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됩니다. 4종류밖에 없어 얘네들은. 요때 RNA는 당이 리보스예요. 아까는 디옥시였잖아. 얘는 리보스야 그냥.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DNA인 거야. 디옥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고요. RNA 염기는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산의 형성 어떻게 만들어지냐?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산이 당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 그 다음 인산이 또 그 다음 당이랑 만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공유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형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과 결합하여 결합이 반복되어 긴 사슬 모양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게 돼요.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된 경우 DNA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디옥시를 갖고 있으니까 뭐야? 디옥시니까 DNA라는 거야. 리보스니까 RNA인 거야. 그런 거야. 이 말이 지금 어렵고 처음 들어보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단어가 그냥 복잡해 보이는 거야.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가에 따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되고요.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산을 구성하는 당은 5개의 탄소를 가진 5탄당인데 DNA를 구성하는 당인 디옥시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당인 리보스와 비교하여 산소, 옥시젠 하나가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산소 하나가 없었던 거야, 디옥시라는 건.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없는 에어를 가졌다 라는 겁니다. 예. DNA입니다.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뭐 하고 있어?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 이게 생명과학에서 배우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코돈에 막 감겨있고 막 이거 하는데 이름은 디옥시리보스라는 거예요. 끊어 읽을 때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디 없어, 옥시 산소가, 리보스는 당이야 이렇게.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고 있고요. 타이민은 RNA는 없고 DNA만 있다. A랑 누구랑 만난다고? T, G는 C, ATGC 둘이 상보적으로 만난다라는 거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DNA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유전자를 저장해. 지인을 뭐라고 해야 돼? 세이브? 뭐 한다 그래야 돼? 스탁? 하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곳. RNA입니다. RNA는 한 가닥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가닥. 얘는 한 가닥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한 가닥. 얘는 몇 가닥? 두 가닥. 얘는 한 가닥. 알겠죠? 저장을 뭘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쌍으로 해놓은 거야. 두 개. 그 저장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단백질 만들 때는 몇 가닥만 필요해? 한 가닥만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보스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전 정보의 전달, 합성에 관여합니다. 넘어가고 주의에 한번 보고 갈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총 5종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DNA랑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종류가 다르므로 공통적인 염기 AGC를 가지더라도 모두 다른 종류며 따라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각각 4종류고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DNA의 구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랬죠. 이중 나선 구조. 두 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합하고 있어. 그때 이걸 당이라고 한다 그랬고 얘는 인산, 여기에 작용기가 붙어 이렇게, 그지? 그때 A가 오면 반대쪽에 무조건 누가 와? T가 와. A의 쌍은 T야. G가 오면 반대쪽에 무조건 누가 와? C가 와. T가 오면 반대쪽에 A가 오고 C가 오면 반대쪽에 G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무슨 결합을 한대?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다른 결합들에 비해 좀 약해. 수소결합은 다른 결합들에 비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막 쉽게 끊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끊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데닌과 티아민은 2개의 수소결합으로 만나고 있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의 수소결합으로 연결된다. 누가 더 짱짱하겠어? 그죠? 구아닌, 사이토신이 더 짱짱하겠죠. 요거 뭐 퍼센테이지 나오는 문제 푸는 거 나오는데 일단 보고요. DNA의 단위체는요, 인산당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고 염기 서로 다른 4종류 있었다. 이중 나선 구조였다. 두 가닥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다.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여 나선 바깥쪽의 골격을 이루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을 향해 있는 염기 사이의 결합으로 연결된다. DNA의 염기의 상보적 결합.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의 각 가닥의 염기들은 특정 염기만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때 아데닌은 항상 티아민과 구아닌은 항상 타이민이야. 자꾸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명과학 2에 상보결합 나온대. 뭐 염기서열 알 수 있다 이거 나오는데 이거 나와. 시험 문제에 이거 나와.
염기서열 쓰라는 거 나와. DNA 이중구소에 아데닌, 티아민,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염기 조성 비율이 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아데닌이 16% 있어. 그러면 티아민도 무조건 얼마 있어야 돼? 16% 있어야 돼. 왜냐면 둘이 똑같이 결합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구아닌과 얘네들은 34%씩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수학. DNA는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고, 유전 정보는 DNA 염기서열에 저장되는데 DNA 염기서열이 다르면 저장되는 유전 정보도 다르고,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에 따라 DNA 염기서열이 달라져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단백질에 저장합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다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하지?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미 그 다 지나서 게놈 프로젝트 혹시 들어봤어? 게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의 DNA 염기서열을 다 스캔하는 거야. 다. 이미 다 했어. 그래서 어떤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 그래서 나중에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쪽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잖아. 막 침 이렇게 퇴해가지고 막 보내주면 이 사람 어디 종족 몇 프로, 몇 프로 이거 하는 거 봤지? 유튜브에서. 몰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내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찾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다 그 유전공학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그냥 컴퓨터 공학의 발전으로 그런 것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그 핵산을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2개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나고요.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 있다 그랬어요? 20종류. 폴리펩타이드, 걔네들이 구부러지고 접히고 하면서 입체 구조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든다. 20종류고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고 폴리펩타이드 형성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 입체 구조의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다양한 단백질,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고 다양한 입체 구조가 얘네들의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핵산은 인산당 염기였는데 염기는 4종류, 각각 4종류씩 있는 거야. 그래서 총 8종류가 있다. 그래서 얘네가 수소 결합을 해서 만나고요. 이때 그 얘기를 했었나 보네. 너네 그거 했잖아. 코로나 때 PCR 검사. PCR 검사가 이거 하는 거야. RNA 갖다 붙여가지고 그 있는지 찾는 거거든. PCR 할 때도 이걸 사용합니다. 나중에 생명공학 쪽 학과 가시면 이거 DNA 영동이라고 해갖고 DNA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실험들 막 대학교 과정에서도 하거든요. 재밌어. 그래서 나중에 뭐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고요. DNA 형성하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하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됩니다.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를 결합하고 다양한 염기서열을 가진 DNA가 형성되고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 개념 확인까지 풀고 좀 쉽시다.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핵산의 단위체.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다. 중요해요. 1대1대1. 다음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디옥시리보스 당 갖고 있고요. 산소 없는 애. 그다음에 AGCT 고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보스가 되고 여기는 U가 있다는 거죠. 유라실. 그다음에 얘가 저장, 그다음에 얘는 전달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DNA의 구조는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두 가닥의 폴리펩타이드 안쪽에 있는 염기들이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상보적 결합. 이때 아데닌은 항상 T, 구아닌은 C 결합한다. AT, GC.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다양한 조합, 염기서열 해갖고 뭐 저장한다라는 거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 단위체의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고 염기였다.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요. 1대1대 4 아니고 1대1대 1 이거. 핵산의 단위체는 20종류. 핵산의 단위체는 몇 종류? 8종류 있다. 8종류. DNA 4개, RNA 4개 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맞아요. DNA에 해당하는 건요. 디옥시리보스고요. DNA 유라실 아니고 티아민 맞고 이중 나선 구조고 단일 가다가 아니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DNA, RNA 어떤 거? U가 있어, U. 유라실 있으면 무슨 뭐? RNA죠, RNA. 리보스. 핵산은 몇 개의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개. 4개의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핵산을 구성하는 당은 이거 DNA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 꼬여 있어. 그래서 디옥실리보스고요. DNA. 바깥쪽 골격을 이루는 기역은 당과 인산의 결합으로 형성됩니다. 당과 인산, 당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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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인산 이렇게 모이고요. 염기의 구안인이라면 이와 결합한 염기 디귿은 C이겠죠. 구안인은 C랑 GC가 만나는 거죠. DNA 이중 나선 구조의 한쪽 염기 가닥을 다음과 같이 쓰시오라고. 이거 쓰시면 돼요. T는 A랑 만나고 A는 T랑 만나고 C는 G랑 만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거울처럼 쓰시면 돼요. 거울처럼. 근데 거울인데 자기 똑같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짝이 오는 거야. 자기 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번) 구안인이 30% 있어. 사이토신은 몇 프로 있어? 30% 있어. A는 몇 프로 있어? 20 있어. T도 20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문제 나올 수 있다. 단백질과 DNA의 공통점이라는 건요. 탄소화합물이라는 거고 단위체 조합으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거 맞고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는 건 단백질만 그런 거예요. 단백질. 아시겠죠? DNA나 RNA는 입체 구조랑은 상관이 없다. 네, 잠깐 쉬었다가 또 해봅시다. 1번 그림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비율을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일 많은 건 뭐야? 제일 많은 거? A 물이야 물. 미안. 탄수화물 아니고 물이야 물. 물. B가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지질, 핵산,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A는 탄수화물 땡이에요. A는 주요 에너지원도 아니겠죠. B는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B는 체온 조절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A가 체온 조절 비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은 핵산이고요. 1.5%. 지질 아니고요. 그 다음 A, B, C에 대한 특징. A는 핵산, B는 단백질, C는 물입니다. 유전 정보 저장 핵산. DNA죠. 효소와 항체의 주성분 단백질.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고요. B는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맞고요. C는 물이잖아. 탄소화합물 중 가장 많은 건 아니죠. 그냥 많은 거야. 인지질은 세포만을 구성하는 성분이냐. 맞고. 녹말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4개가 있어가 아니라 녹말이 아니고 핵산이에요. 단위체의 종류는 핵산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 맞죠? 핵산 4개, 핵산 4개, 8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단백질 20개. A씨가 맞다. 이런 표 그리는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시고요.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항체의 주성분이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에 수소가 있다.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구성체에 수소가 있다. 다 있잖아, 수소. 여기 디귿이 수소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는 있는데 뭐는 없고 뭐는 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생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네 둘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헥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잖아.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항체의 주성분은 뭐만 그렇죠? 단백질. 그러니까 얘만 동그라미니까 XX가 되겠죠. 이게 단백질이었다 이렇게 찾아주고 얘가 헥산이었구나. 그럼 남은 하나가 탄수화물이었구나 라고 찾아주는 요런 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수능형 문제거든요. 요거 이렇게 잘 추론해 주시면 되고요. A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맞고요. 동그라미 A에 들어가는 건 O가 아니고 X였습니다. 디귿의 구성, 디귿이 뭐였죠? 디귿은 수소가 있다이다 맞죠? 기억 디귿이 정답이었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은요. 글리코겐은 포도당 단위체.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포도당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단당류를 단위체로 글리코겐을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해서 DNA 만들었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이 그림까지 외워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가는 글리코젠이고요. 나는 녹말이었고요. 다는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가나다의 단위체는 다 포도당이고요. 나는 녹말이다. 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이다. 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고 다양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형성되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예, 20종류. 네, 단백질은 20종류다. 이건데 7번의 답이 왜 3번이라고 되어 있죠? 단백질의 종류가 20종류가 아니잖아.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잖아. 아미노산. 옛날에 대학교 때 교수님이 자기 미국 유학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계속 뭐라고 발음하는데 못 알아들었대. 계속 똑같은 말 했는데 못 알아들었대. 그게 아미노산이었대. 근데 아미노 애시드거든요. 아미노 애시드. 근데 그 사람들이 미노시드 이렇게 하더래. 발음을. 아가 없고 미노 애시드인데 애시드 시드만 발음했대. 미노시드 이렇게. 그래서 미노시드라는 새로운 물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어쨌든 아미노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미노기 아까 있었잖아. 그 다음에 카복실기 고기에서 나온 아미노를 갖고 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거예요. 아미노산. 예, 단백질의 종류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다르고요. 고온에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 그 기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에 끓이면 고기가 더 이상 고기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효소 같은 걸 물에 끓이잖아? 그럼 효소가 효소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해. 물에 끓이면. 그래서 기능을 변화하게 됩니다. 고온에서 입체 구조 깨진다는 거고요. 네, 요쪽 이 질소가 있는 게 아미노기예요. 질소가 있는 게 아미노기고 여기 COH가 카복실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카복실기 아니고요. 아미노기고요. 니은은 아미노산의 공통적인 거고요. 맞고요. 아미노산의 곁사슬이 다른 종류가 20가지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곁사슬 여기 R 작용기 여기가 20개 있다.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고요.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 맞고요. 기억이 형성된 물 분자 하나 첨가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야. 감수. 물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X는 단백질이다. 맞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백질이 지금 아미노산이 뭉쳐가지고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 거잖아요. 가는 아미노산이고요. 나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나는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잖아. 폴리아미노산 뭐라 그래야 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야 되는 거죠. 폴리펩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에서 얘기하는 거고 가가 나로 될 때 물이 빠져나온다 맞고요. 나가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입체 구조만 갖는 거죠. 입체 구조.
가의 구조와 기능은 가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가는 헤모글로빈이고 나는 콜라겐인데요. 가와 나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맞고, 가와 나는 단위체의 수와 배열 순서가 다르다. 맞고요. 가와 나는 입체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 달라요. 입체 구조가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고? 기능도 달라진다. 그랬죠. 달라져. 핵산입니다. 핵 속에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죠? 핵 속에 산다. 핵산. 핵 속에만 있다. 근데 핵 속에만 있는 건 아니야. 얘네가 핵 밖으로 나와. 핵 속에 DNA가 있다가 RNA를 만들면 그걸 핵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걔네들이 단백질을 협성하는데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핵 속에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핵 안에 있는 건 맞아. 핵 안에도 있고 세포의 여기저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로는 인을 갖고 있다. 이게 맞죠? 인,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겠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중 가장 많은 건 아니겠죠. 탄소 화합물 중 가장 많은 건 단백질이야. 핵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구성하는 단위체의 종류는 같다. 아닙니다. 4종류의 단위체가 있다 그랬죠. 인산당염기. 기억을 구성하는 건 원소에 탄소가 있다. 얘가 5탄당이라 그랬죠. 5, 탄, 당, 5개의 탄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다고. 니에는 모두 4종류가 있다. 맞고요. DNA에 4종류가 있죠. 니은의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맞는 거예요. 염기의 순서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라는 거 맞고 5번이고요. 네, DNA, RNA 있고요. DNA 이중 나선 구조고요. 가의 단위체에 리보스가 있다. 아니요, 디옥시 리보스가 있는 거예요. 가에는 DNA니까 디옥시. 나는 리보스. 나의 염기 중에 유라실이 있다. 맞고요. 유전정보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맞고요. 가와 나의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맞습니다. 어떤 동물의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염기 구아닌이 30%였다면 구아닌이 30%면 그의 친구 누가 있어? C. 사이토신이 몇 프로? 30%. 둘이 합쳐서 몇 프로 있으니까 60%. 나머지 A랑 T가 20%씩 먹고 있겠죠. 2번. 그냥 수학 문제예요. DNA랑 단백질이고요. 단위체의 종류가 몇 종류씩 있는지 4개, 20개 있다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네, 물질 기억은 무엇이냐면 물이고요. 물, 감수, 물이 빠져나온다. 가는 뭐라고 해? 가가 무엇이라고 해? 가, 펩타이드 결합. 안 써놨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120개의 단위체로 구성된 단백질에서 가는 몇 개? 119개가 있습니다. 120개니까 결합은 119개가 되어 있는 거죠. 맨 끝에 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단백질의 단위체의 종류 몇 종류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단위체 결합할 수 있는 거 이유는 뭐냐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 그리고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입체 구조는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핵산에는 DNA, RNA 있고요. DNA와 RNA의 차이점 3가지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당은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로 나뉘고 염기는 AGCT랑 AGCU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능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RNA. (19번) 네. 얘는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갖죠. 다양한 염기 서열. 다양한 염기 서열로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됩니다.
실력 없어.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1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B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단백질, 핵산, 글리코젠 중 하나이다. 단백질, 핵산, 글리코젠 중 하나이다. 네,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다라는 건 얘네들이 모두의 특징이지. 얘네 셋의 모두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 디귿에 들어가겠네. 이게. 디귿에.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이다라는 건 누구야? 핵산이잖아, 핵산. 혼자만의 이야기지. 지금 혼자만 영역되어 있는 거 누구야? 기억이지, 기억. 구성원소로 질소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핵산과 단백질이 구성원소로 질산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니까 얘가 니은이 되겠죠. 뭐 남는 게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A가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가 핵산이라고 생각해. 핵산. B가 뭐야? 단백질. 글리코젠. 디귿이 글리코젠. 글리코젠이 뭐야? 이게 탄수화물인 거야. 알겠죠? A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그거는 B에 대한 설명이고, B의 종류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단백질 맞고요. C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라고 것도 맞고요.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녹말, RNA, 단백질을 구분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니요 했더니 녹말이 튀어나왔어. 뭐라고 물어봤어?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RNA 단백질은 뭐 질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하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요 하면 녹말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녹말도 그 뭐죠?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잖아. 그죠? 당을 단위체로 한단 말이야. 단당류를. 그러니까 틀렸어. 기억은. A와 B보다 A는 B보다 A, B를 이제 찾아야겠네. 단위체는 아미노산인가? 라고 물어보면 누가 와야 돼 여기에? 얘의 단백질. 아니요 하면 RNA가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A는 단백질은 RNA보다 단위체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죠? 얘는 20종류 있잖아. 20종류, 얘는 4종류 이렇게 있는 거죠. B는 티아민을 포함했대요. 티아민 아니고 누구? 유라실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유라실. 땡. RNA니까 유라실을 포함한다. 니은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은 가나다는 DNA,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가는 뭐야 지금 가? 아미노기, 카복실기 있는 얘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고 얘는 DNA고 얘는 이건 뭐야? 이거 뉴클레오타이드인 거네.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당, 염기, 인산 1대 1대1. 기억. 가는 효소의 주성분의 물질의 단위치다. 맞죠? 단백질이니까. 나는 기억의 인산과 당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기억의 인산과 당이 공유결합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당과 인산의 비율은 나에서는 1대4고 다에서는 1대1이다. 뭐 달라질 수가 없지 않나요? 계속 1대1 대1이지 않나요? 네. 땡이죠, 땡.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따로 설명할 게 없죠. 네. 4번. 그림은 핵 속에서 발견된 물질 X의 일부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DNA겠지 뭐. 이중나선고죠. C는 누구랑 만나지? C는 G랑 만나고 A는 T랑 만나잖아. 그러면 얘가 A였고 얘가 T였고 얘가 C였고 얘가 G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 나타나 있으니까. 가는 디옥시리보스라 그랬는데 DNA니까 디옥시리보스 맞고요. C와 기억은 수소결합으로 연결된다. 이거 맞아요? 수소결합 여기 띵띵띵띵 이거 수소결합이에요. 물질 X의 기억의 비율이 G가 35면 C도 35고 둘이 합쳐서 70이니까 A랑 T는 얼마씩 갖고 있어야 돼? 15씩 갖고 있어야 돼. 15. 그죠? 땡.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고 아마 여기 그 신소재 넘어가면 여기에 단원 마무리 같은 거 있거든요. 핵심 정리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원 마무리에도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풀어보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난도 여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풀어보세요.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